저도 여러분들처럼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뭐 학교 다니다 말고 누구처럼 때려치고 뭐 사업을 해서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대학 4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대기업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 직장은 지금 부평, 인천 부평에 있는 그 GM대우, 말들 많죠. 그 회사가 뭐 망하니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대우자동차라는 회사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GM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GM대우로 돼 있는데요. GM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그 회사도 지금 다시 어려워졌죠. 근데 그 GM대우 전신 대우자동차 시절에 제가 83년도에 거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제가 6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의 그 산실입니다. 원래 그 저희가 처음 그 자동차 만들었던 그 공장입니다. 거기가 새나라 자동차니 뭐 이런 대우자동차 전에 전신이었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은 뭐 현대 기아차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고 그 회사는 외국 회사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생존조차도 불투명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그 대우자동차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엔진도 개발하고 완성차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대기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왜 월급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그런 대기업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런 그 벤처 기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인생 시나리오를 짜고 뛰어들거나 창업을 결심하고 하거나 그런 뭐 야심차고 뭐 준비된 벤처 사업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그 월급 저축해가지고 뭐 집 살 돈 마련하고 전세 집 살 돈은커녕 뭐 전세값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도 힘들게 살아갔던, 그래서 사는데 힘들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쭉 내려다보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는 걸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등록금 내기도 등이 흰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언제 나는 장가 가지고 집 사가지고 애 낳고 저렇게 살까? 언제 내 소유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때라고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를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도저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때 월급 뭐 한 우리 대학 졸업하고 83년도 4년도에 들어갔을 때 월급 초임이 대충 한 30만 원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가면은 최소한 200만 이상 받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우리 계산해도 그 집값은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뭐 아파트 값이 1억이 안 되던 때죠. 많이 해봐야 뭐 한 몇천만 원? 이러던 시절인데 월급 30만 원 가지고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계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계산 안 나오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만 뭐 힘든 세대가 아니고요. 저희 젊었을 때도 힘든 세대였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세상은 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상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운명을 가르고, 지금 저희 동기들 보면 뭐 절반 이상은 좋은 아파트 가지고 살고 있겠죠. 그때 상상은 안 됐겠지만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그 20년, 30년 뒤에 그
삶을 바꿔놓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는 건 정답이고요. 어떻게 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기업가 정신, 덕목,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세상 일들이 있어요. 아까 언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사나?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 인생도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답이 안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대학 내 학내 문제 많이 목격할 겁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저희 때는 좀 더 심했습니다. 제가 80학번이니까 그때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데모도 많이 했고, 의식화라는 얘기도 있었고,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던 때인데요. 저는 꼭 정치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아니래도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겪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요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운명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화두가 바로 그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내 발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은 요 주위에 지저분하게 뭔가 널려 있고, 그거 누가 봐도 정말 불쾌한 일이죠. 그걸 시정하려는 행동을 하는 분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인생이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행히 그때 그런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운동권에도 참여도 해보고 인천 지역에 들어가지고 거의 8, 9년 동안 후배들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내에서 제가 우리 임직원들한테 던지는 화두가 문제의식입니다. 일단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못 느끼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는 건 기대하기 난망이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월급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에서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말이 안 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기를 여러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저희 회사에 사무실에 가보면 이만한 슬로건들이 걸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건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다산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말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사는가? 사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회의실에 붙어 있고 사무실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는 이런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딱 두 줄이에요. 제가 저희 회사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그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무슨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불량이 나가서 품질 사고가 나가지고 어떠고 어디서 지금 사고가 터져가지고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어떤 제품 개발을 하는데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이거 프로젝트 놓치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점 투성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is problem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문제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사를 운영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터지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여러분들의 대응을 잘 보면 대부분은 자기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좀 더 나가면 떠넘기기를 합니다. 발뺌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거의 생존 본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행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전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도 저스티파이는 그만하자. 일단 팩트에 집중을 하고 모든 문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법이 뭔지 찾아보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 메시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전에 어쨌든 뭐 이유부터 나옵니다. 변명부터 나오고 핑계부터 나오고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 구호를 어느 공장에 가서 딱 보고 느껴가지고 아 바로 저거다 해서 그걸 큰 그 플랜카드식으로 써가지고 저희 사무실 곳곳에다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회의하다가 누군가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이것부터 보고 얘기하자고. 그냥 막 제가 얘기한 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방법을 찾는 거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꼭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내가 언제쯤이면은 연봉 1억이 되고 언제쯤이면 아파트를 갖게 될까? 내 손으로. 아마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들 뭐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뭐 나는 뭐 저기 없어서 뭐 그렇죠?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 속 편하죠. 그죠? 근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부모들 다 만났겠습니까? 그거 다 물려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장만한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벤처기업을 하고 이런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저는 바로 이 두 개,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려는 그 자세. 결국 제가 얘기한 그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은 내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저는 인생을 갈라놓는 그 경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벤처기업가가 나오고 1인 창조기업도 나오고 뭔가 인생을 뒤바꾸려는 그런 그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두 개의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던져보는 겁니다.